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 이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기술 6개월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지금까지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접혔다 펼쳐지는 배터리 폴드입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배터리가 이렇게 접혔다가 펼쳐질 수 있다니. 접혔다가 펼쳐졌다가 접혔다가 펼쳐졌다가 파로마!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기술! 안녕하세요 개인 여러분, 기술인간 하박국입니다. 미국에서 갤럭시 폴드가 곧 출시되죠. 이미 예약 판매로 초기 물량이 소진되었다고 하는데요. 미디어와 유튜버들에게 미리 보낸 갤럭시 폴드의 영상이 4월 15일에 공개됐습니다. 캐시 나이스텟, 언박스 테라피, 버지 등의 채널에서 언박싱과 리뷰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갤럭시 폴드는 발표 회장에서 직접 만져볼 수 없게 유리상자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실제로 보고 만지면 어떨지 핸즈온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들을 통해서 궁금증이 좀 풀렸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갤럭시 폴드를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고요? 그 전에 저는 이 제품을 만든 삼성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한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초기 때만 해도 삼성은 패스트 팔로워였잖아요. 혁신이나 새로운 걸 보여주기보다 기존에 성공한 것을 벤치마킹에 따라하는 이미지가 강했죠. 그리고 그 이미지는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요. 근데 갤럭시 노트, 갤럭시 엣지 등 직접 부품을 생산하는 자사의 인프라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군을 계속 내놓더니 어느새 전 세계에서 최초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가진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가 되었어요. 저는 당장 갤럭시 폴드가 쓸만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당장 이 비싼 제품이 대중화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쩌면 대중화가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존의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를 확장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갤럭시 폴드를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가격. 잠시 여기서 제 지갑 폴드를 열어볼게요. 2만원 들어있네요. 예. 돈이 없어요. 왜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요. 너무 비싸요. 1980달러. 4달러. 기존의 스마트폰 뺨치고 조인트까지 깔 가격이죠. 사실 핸드폰 두 대를 합쳐놓은 거잖아요. 게다가 그걸 이어놓고 스크린을 하나 더 추가했으니까 비싼 게 당연하긴 해요. 한국 출시 가격은 220에서 230만원 선에서 형성될 듯 한데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프로토타입의 제품에 이만큼의 돈을 쓰는 건 제가 같은 테크 유튜버가 아닌 이상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지금까지 유튜브 광고료를 다 합쳐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시 돈이라는 거는 이게 가치의 문제니까 과연 이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할 텐데요. 두 번째, 접힌면 문제. 파로마! 이 많은 분이 지적했던 문제죠. 접히는 부위가 우글우글해지는 현상. 이번에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고요. 딱 봐도 보일 만큼 눈에 잘 띕니다. 그 빛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빛 반사가 있는 곳에서는 100% 보이더라고요. 사실 액정 필름 씌울 때 기포 하나만 들어가도 되게 거슬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다들 디스플레이에 예민해서 제가 쓰는 아이폰 10R도 해상도가 낮다고 그렇게 까이는데 가장자리도 아니고 화면의 가운데에 저렇게 떡하니 눈에 띄는 접힌 선이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거기에 우측에는 노치까지 있고요. 물론 실제로 쓰면 어떨지는 직접 봐야 알겠지만요. 세 번째, 한 손으로 쓰기 어려워요. 사실 핸즈온이 공개되기 전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영상들을 보면 확실히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아니에요. 한 손으로 쓰려면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예전에 피처폰 폴더폰들 같은 경우는 이 한 손으로 써야지 진정한 유저다 이런 말을 들곤 했었는데 그때보다 크기가 크니까 한 손으로 열 수 없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것도 문제인데 화면을 펼친 후에 한 손으로 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양측을 잡고 쓰다 보면은 당연히 접히게 될 테고요. 이게 베젤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들고 볼 때는 터치 인식을 제대로 안 하도록 스마트하게 설계를 해뒀겠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좀 쓰기 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갤럭시 폴드보다 더 큰 아이패드 미니도 한 손으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아주 없진 않고요. 이 정도 크기의 태블릿이면 한 손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안쪽으로 접히는 스크린의 갤럭시 폴드를 아이패드 미니처럼 한 손으로 꽉 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현재도 공개된 영상을 보면 당연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 힌지가 있는 접힌 스크린 안쪽에 자그마한 틈이 있어요. 참고로 얘는 6개월 전통 기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져서 틈이 없습니다. 이게 스크린을 접혔다 펼쳤다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종이처럼 확 접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접을 때 보면 힌지 있는 부분의 접촉면에 약간의 틈이 있어요. 이렇게요.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완성이 덜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주머니에 넣어뒀을 때 저기 안에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요. 이게 가뜩이나 접힌 면이 거슬리는데 거기에 먼지까지 쌓인다면은
아유, 생각도 하기 싫네요. 5번째, 두껍고 무겁습니다. 사실 이게 폰 두 개를 합쳐놓은 형태라 당연히 두껍고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저는 왜 삼성이 이 제품을 4월에 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다들 이제 가볍게 입고 다닐 텐데 이 정도 두께의 폰을 바지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게 무게도 263g인데 RX100이 본체만 272g이에요. 이 정도 무게거든요. 물론 제품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정도 무게가 어느 정도 무게인지 알 수 없겠지만 확실히 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무거워요. 뭐 갤럭시의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은 거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 뭐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는 기분으로 들고 다녀도 되겠죠. 그래도 저는 좀 부담이 되네요. 6번째, 수리비. 아직 따로 여기에 관한 정책이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갤럭시 폴드는 외부 스크린과 내부의 큰 스크린, 이렇게 두 개의 스크린이 있죠. 외부에 그렇다고 쳐도 만약 내부 스크린이 고장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고장난 갤럭시 폴드가 좀 보이더라고요. 일단 일반 스크린보다 원가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을 테고 당연히 수리 가격도 비쌀 겁니다. 이게 깨진 아이폰 쓰는 것처럼 계속 쓰기에는 이게 접었다 폈다 해야 하는 제품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이게 가뜩이나 무거워서 액정이 깨질 확률도 높아 보이는데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죠. 주머니에 넣기도 힘들고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두 손을 들어 사용해야 하는 점. 그럼 굳이 우리가 이걸 폰으로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아이패드 미니 같은 태블릿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화면도 안 쭈글쭈글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제는 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하나의 기계를 더 갖고 다녀야 하지만요. 근데 기존 스마트폰보다 두껍고 무겁고 한 손으로 쓰기 불편하고 디스플레이가 깨지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상상도 안 되는 폰을 쓰는 것보다는 저는 이쪽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갤럭시 폴드는 확실하게 재미난 기기이긴 해요. 최근에 이만큼 화제를 모은 스마트폰이 있었나요?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써보고 싶은 폰이긴 하거든요. 듣고 있나 삼성? 듣고 계시나요?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이 전면에 달린 작은 화면으로 보던 걸 바로 이어서 안쪽에 큰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있는 정보가 확장되는 경험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앱에서 이를 지원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이런 제품을 내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삼성의 과감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접히는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발전해갈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으니까 사진 않겠지만요. 혹시라도 제품을 입수하게 된다면 제 채널에서도 가볍게 리뷰를 해볼게요. 뭐 갤럭시 시리즈는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리뷰할 분이 많아서 근데 그래도 안 산다는 사람이 리뷰하는 거 좀 재밌잖아요. 듣고 있나 삼성? 원래 인생은 모순의 연속이니까요. 지금까지 기술인간 하박국이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죠. 모두 기술기술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기술기술!